안녕하세요. 모자가 P가 그게 어디 모자예요? 필라델피아 아, 필리스는 아닌 거. 이게 제 친구가 하는 브랜드. 아, 그래서 선물 받은 건데 무슨 브랜드예요? 그 모자 브랜드. 아, 네. 그래요? 네. 오, 문 닫았어. 문 닫았다고? 망했어요. 예쁜데 너무? 네. 선물 받은 건데 잘 쓰고 있습니다. 녹색. 아, 역시 네. 의상이 친미주의자시네. 미국 국기를 달고. 예. 공교롭게도 이게 네. 아유. 이번 관세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데 이번에 또 교황이 선출됐잖아요. 미국인 교양이? 네, 미국인 교양이. 그래요. 네. 정원현 사실은 원래 어제까지도 예정이 없었다가 네, 오늘. 오늘 사실은 비도 오고 이제 막걸리 한잔 하기 딱 좋은 날 아닙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야 끝나고 술 한잔 부른 거예요. 네, 그래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끝나고 술 한잔 합시다. 네, 그래갖고 이제 정원현 네.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급하게 근데 아마 이번 주 중에 유럽 대항전들 네네. 챔스 준결승 또 유로파리그 컨퍼런스 다 봤죠? 보고? 다 봤죠. 네, 어. 다 봤고 그 유럽 대항전 유로파리그 같은 경우는 프리뷰쇼도 했었고, 네, 해가지고 2주 연속 날밤 깠죠. 밤새 다 봤습니다. 그러게 네. 좀 피곤하겠네요. 근데 뭐 너무 재밌었잖아요 경기가.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보는 맛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안 그래도 지금 역대급 명승부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요. 꼽히는 바르셀로나 인터밀란 경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1차전에 원더골 나왔다. 그니까요. 연속으로. 그래서 인터밀란이 먼저 2골 넣었을 때 그니까요. 튀람의 백힐 골, 그다음에 그다음에 둠프리스의 바이스클 골 두 개 다 원더골이고 네. 세 번째 바르셀로나가 바로 만회 골을 넣었던 그 야말의 골은 와 박자가 그렇죠. 이날 야말 선수는 계속 올 시즌도 지켜봤지만 와, 큰 경기에 이 어린 선수가 그니까요. 거의 뭐 최고의 플레이를 또 펼쳐? 네. 근데 진짜 야말은 확실히 월드 클래스로 지금도 월드 클래스라고 보지만 최고의 선수가 되겠구나라는 그 멋진 장면. 그렇죠. 와, 수비수 한 명 제끼고 수비가 밀집돼 있는데 그 슈팅이 한 박자 빨라요. 네, 그게 진짜 놀랐어요. 정말 부드러워요. 왼발 갖다 대는 그 디딤발과 바로 스윙을 하는 이 단계가 거의 리드미컬하게. 네.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이거 복싱으로 치면은 아무리 블록을 해도 상대가 예상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이렇게 원투가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어떤 엄청난 빠른 타이밍에 키퍼 타이밍도 뺏는 그 왼발 인프런트 골. 네, 그리고 어떤 경기는 야말이 또 앞에 수비가 있어도 인사이드 커팅을 아예 뒤로 이렇게 해놓고 꺾어서 왼발 인프런트를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로우구님이 야말은 난놈이긴 해요. 네. 조현빈님 야말은 미친놈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특히 1차전 때 이 라민 야말의 엄청난 활약을 보고 또 느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확인을 한 거죠. 맞네. 앞으로의 이제 성장에 대해. 그렇죠. 음바페 혼란, 음란 시대를 많이 얘기했지만 야말은 이제 거기를 넘어설 수도 있는 네. 네, 그런 존재가 확인이 됐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확인이 됐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1차전이에요. 네. 그렇죠? 인테르 수비진 상대로 그렇게 넣은 것도 전 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경험도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수비에 많은데, 그 골은, 뭐 다른 골들도 멋있었지만, 그 골은 인테르 수비진들, 그리고 얀조모도 아예 팔도 뻗지도 못해가지고, 아무도 박자를 몰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야말 같은 경우에는 1, 2차전 다 봤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인도 하면서 저는 좀 스텝업도 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이게 진짜 이제 이 선수는 뭐 전 세계 어느 팀과 해도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 맞아요. 확실히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 원더골들이 연속으로 터지니까 와, 이거는 뭐 졸릴 수가 없잖아요. 그게 45분 안에 나온 거거든요. 네. 180분 싸움 우와, 중에 재밌다. 45분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재밌다. 그러고 나서 또 골이 계속 터졌어요. 그렇죠. 바로 다 또 어떻게 보면 깔끔한 골들이에요. 그 바르셀로나의 동점골도 페드리의 얼리 크로스에서 그쵸? 헤딩 떨궈주고. 파피냐가 또 파포스트에서 네. 헤딩 패스해주고 아주 깔끔하게 페란 토레스가 쇄도하면서 작품을 만들었고
그리고 역시 인터밀란은 말씀드렸지만 세트피스에서 강점이 피지컬적으로 있어요. 네. 계속 바르셀로나에게 어떤 좀 앞서는 모습을 보였죠. 네. 코너킥에서 또 차로놀로 킥이었죠. 네. 둠프리스가 또 헤딩. 올모 앞에서 이게 사실 바르셀로나가 대인 마크를 하는데 미스매치죠. 네. 매치적으로 미스매치라기보다는 이 선수 마크를 하면은 사실은 피지컬적으로 밀리는 거죠. 밀리니까 지역 수비를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파트너 올모 파트너가 둠프리스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죠. 그쵸. 그 상황에서 둠프리스가 거기서 눌러버렸습니다. 음. 네. 하지만 그 이후에 또 원더골. 와. 코너킥 뒤로 빼주는 거는 사실 사전에 좀 준비한 작품이었죠. 그렇죠. 하피냐가 왼발 중거리 능력이 뭐 컨디션이 좋으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슈팅이 나왔죠. 네. 물론 이게 얀좀 맞고. 좀 자책골로 기록이 되긴 네. 했지만 이거 사실 원더골이죠. 아, 원더골이죠. 네. 궤적도 대단했고. 그래서 경기가 1차전 3대3. 네. 3대3이 된 이후에 2차전 인터밀란 홈에서. 가는데 네. 정원 위원은 생각보다 인터밀란이 저력이 있다. 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우리 박찬우 위원은 엄살을 계속 했죠. 근데 확실히 저력이 있다. 네. 네. 사실 인테르가 바르셀로나 원정 가서 전 한 골차 지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이제 홈에서 조금 수비 단단하게 하다가 그래도 한 방 정도 노려볼 수 있는 거를 그쵸. 가져가면 그래도 이거는 알 수 없는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야, 이거 웬걸 2차전 시작하자마자 또 인테르가 먼저 시작을 또 했어요. 맞습니다. 네. 네. 찬우 형 이스타 가서 공중제비동? 공중제비했어요? 찬우가? 오, 야. 찬우도 엄살왕. 나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나보다 4살인가 4살인가 어리는데. 그럼 몇이야? 거의 40대 후반 아닙니까? 네, 와. 공중제비를 돈다고? 야. 관절 다치실라. 하긴 찬우는 이제 체중이 많이 안 나가니까 가능할 것 같아. 2차전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와, 그 경기. 내가 이 경기를 중계를 안 해서 다행이다. 네, 이런 왜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하면 맥주 먹으면서 너무 관전 모드로 꿀잼 경기를 봤으니까. 사실 제3자 팬들이 제일 재밌었거든요. 네. 근데 이 경기는 사실 레반도프스키가 복귀는 했지만 선발로 뛰게 컨디션이 좋지가 않고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그게 많이 발목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르셀로나가 밀어붙이는 흐름이었고 찬스가 많았어요. 맞아요. 네. 근데 마무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레반도프스키가 있었다면 좀 좋은 컨디션으로 있었다면 전반에 특히 이런 많은 찬스에서 득점이 그래도 하나 정도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네네네. 느낌이 좀 들었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계속 흐르니까 결국에는 레반도프스키가 없다 보니까 네. 그리고 풀백들도 이제 어쨌든 주전 자원들이 모두 부상으로 빠졌잖아요. 쿤데 그리고 발데가 없는 상황에서 물론 뭐 마르티니 어시스트를 하긴 했지만 그거랑 별개로 어떤 공격의 활로를 풀어주는 게 야말에 좀 국한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른쪽 계속 야말 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찬스를 만들려고 했던 이제 바르셀로나 흐름이 좀 있었죠.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일단 그 첫 골 장면을 제가 메모를 해놓은 걸 보면 그 인터밀란 선수들이 피지컬적으로도 요즘에 이제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약간 에너지들이 떨어지는 그 후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MLHS님 식사하고 오셨구나. 네. 죄송해요. 리얼입니다, 리얼.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순간적으로 소유권을 잃었을 때 에워싸고 순간적으로 동료들이 가까운 그룹에 있는 선수들이 압박하는 이러한 집중력이 미드필더들도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밀란이 괜찮았고요. 그리고 첫 골 장면은 오히려 디마르코 선수가 중앙으로 빠르게 같이 에워싸면서 맞아요. 거기서 커팅 들어갔죠.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수루 패스를 넣었기 뒷공간. 때문에 거기서 둠프리스의 어시스트 네. 그리고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의 첫 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골을 터지고 나서 역시 말씀드린 대로 바르셀로나가 밀어붙이는 흐름인데 다시 한 번 더. 네. 계속 골을 못 넣은 상황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페널티킥이 나왔네요. 네. 쿠바르시의 네. 태클이 라우타로 이제 전반 거의 막판이었어요. 45분, 44분 이랬는데 라우타로가 이제 살짝 미끄러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쿠바르시의 태클이 라우타로의 발을 먼저 그렇죠. 접촉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페널티킥 선언이 됐습니다. VAR 통해서. 그게 아마 이렇게 그림상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또 심판이 이렇게 보기에는 공을 쳐낸 것처럼 봤거든요. 그렇죠. 1차적으로는. 예. 그게 확실히 VAR이 없었던 시대에서는 그냥 이거는 넘어갈 수도. 무조건 네, 넘어가요. 그냥 넘어갈 수도 이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팬들도 뭐라 그러지 않을 상황이었을 네. 거라고도 보여져요. 네. 근데 그냥 저 공 터치가 된 느낌이구나. 그렇죠. 그냥 넘어갔을 상황인데 확실히 VAR 시대의 그런 변수가 이런 부분에 작용이 됩니다. VAR로 봤더니 터치가 먼저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보니까 나온 거죠. 그렇죠. 이제. 예. 반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PK 골이 들어가면서 야. 인터밀란이 먼저 두 골을 앞서는 상황. 그렇죠. 심지어 전반전이 끝났어요. 그렇게. 그렇죠. 예. 그리고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는 사실은 좀 아기자기한 전환 그런 패스워크를 통해서 뭔가 골을 만들어내야 되는 패턴인데 그게 잘 마무리가 안 되고 그렇죠. 뭔가 좀 5% 부족하고 레반도프스키나 발데나 이런 선수가 있을 때보다 확실히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는데 의외로 마르틴 선수가 왼발 크로스를 아주 다이나믹하게 또 적극적으로 넣으면서 결국 골이 만들어졌어요. 그것도 에릭 가르시아 쿤데가 그렇죠. 부상으로 못 나와서 나온 에릭 가르시아의 원터치 골. 이것도 사실 원더골이죠. 그렇죠. 네. 원더골이죠. 그 만의 골. 그래서 라리가의 바르셀로나는 뭐 공격 루트, 예상된 루트도 있지만 역시 이런 큰 경기 의외의 선수가 또 하나 해준다. 영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연이어서 또 마르틴의 왼발 얼리 크로스. 거기서 이제 올모 헤딩이었죠. 그렇죠. 네. 파포스트 올모 헤딩인데 이것도 사실은 이런 패턴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좀 느꼈던 게 1차전에서도 그 비셰크 뒤로 넘어가면서 하피냐가 떨궈줬고 거기서 페란토스가 헤딩을 넣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르셀로나 이걸 제가 좀 준비해온 것 같아요. 비셰크 선수 쪽. 예, 그쪽 그러니까 뒷공간이 좀 약하다. 맞아요. 센터백의 그 왼쪽 오른쪽 스토퍼에 좁혀졌을 때 뒷공간, 백 공간으로 들어가는 이 헤딩 크로스 이거를 좀 준비한 패턴이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인테리어를 상대로 공중적인 부분, 뭐 경합적인 부분을 가져가려면 직접 붙이면 안 되니까 오히려 조금 더 높게 때리면서 골키퍼하고 센터백 사이로 절묘하게 떨어지는 거. 뭐 그거는 사실 바르셀로나 선수의 킥의 퀄리티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리어는 거의 높이에서 밀려서 잘리니까. 걸리니까 네. 멀리 살짝. 파포스트에서 경합을 시키는 방법. 근데 거기서 전체 6골 중에 2골, 3골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하피냐 헤딩 패스. 에티나 패스 그리고 또 이번 올모의 올모의 파포스트, 헤딩까지. 쇄도 헤딩 골. 예, 뭐 이거는 포함해서.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와, 그리고 확실히 그 1, 2차전 통해서 바르셀로나도 그렇지만 축구라는 게 이제 흐름을 살렸을 때 골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흐름을 살려서 바르셀로나가 뭔가 됐던 유일한 순간이에요. 이때 흐름 살려서 연속골을 넣었죠. 맞아요. 몰아붙이면서 예. 야 이거 먼저 근데 그럴 때 이제 골을 넣어줘야 되는데 계속 그게 잘 안 됐었어요. 바르셀로나가 네. 공격 과정에서 그 전에는 전반전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딱 밀어붙이면서 그 흐름 살려서 두 골에 결국은 약간의 그 흐름을 더 견제하고 끌고 와 나오는 상황에서 극적인 역전골. 맞아요. 하피냐 선수. 네. 와, 그냥 막 왼발 때렸다가 다시 오른발 팍 그냥 그 기세를 탈 때 그렇게 골을 넣는 맞아요. 상황이죠. 에메레치스님 네. 말대로. 그 상황에 인테르가 굉장히 어수선했고요. 예, 이 약간 몰아붙이는 흐름 속에서 정리도 잘 안 되고 이제 교체 선수가 들어간 이후 상황이어가지고 수비적으로나 미드필더적으로 계속 허용되는 공간도 많아서 사실 골이 들어갔을 때도 이게 이렇게 무너진다고 그렇게 잘해놓고 약간 이런 흐름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상황에서 분위기가 이렇게 극적으로 바르셀로나가 올라가는구나. 그러구나 이제 아마 여러분 대부분의 팬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결국은 바르셀로나 이렇게 올라가. 진짜 세긴 하구나. 세구나. 예. 그랬는데. 와. 얀 존모 키퍼가 버티는 인터밀란이지만 진짜 존모가 아니고 좀비 같았어요. 인터밀란이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체르비 올려. 네. 그리고 나서 계속 뭔가 좀 의외의 상황을 만들려는 노력이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롱볼로 그냥 때려놨죠. 네. 아체르비 올리고 나서는. 맞아요. 세컨볼에서 둠프리스가 수비한테 다시 볼을 뺏었는데 이게 사실은 또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비진들이 맞아요. 밸런스가 이제 밀리는 거예요. 네. 네, 이 인터밀란이 그냥 막 마지막에 그냥 그냥 밀어붙여. 맞아요. 무대포로 네. 그냥 나가는 그 힘에 밀리니까 볼을 뺏고도 다시 또 둠프리스한테 볼을 뺏길 때 그 상황을 보면
수비진들이 이게 힘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상황에서 결국은 뭐 아체르비가 거기서 또 교체 투입된 아라우 상대로. 등지고 아, 원래 헤딩을 넣으라고 이렇게 집어넣은 건데 거기서 오른발 완투치 공격수처럼 골을 넣었어요. 심지어 왼발잡이에요, 아체르비. 그러니까요. 네, 주로 쓰는 바로 왼발인데. 야, 그래가지고 이거 완전 그냥 역시 야. 저력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네. 진짜 노련한 선수들 아닙니까? 나 아체르비가 나이가 몇 살인데 37이죠. 예. 네. 거기 들어가갖고 그거를 마지막에 그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 뭐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뭐 해외 언론들에서는 이거 아체르비를 올린 거 아니냐 인차기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때 인차기 감독이 아니다. 아니다. 본인이 올라갔다. 본인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거의 감독인 거예요. 본인. 야 이거 상황이 이거는 내가 그냥 올라가야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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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이를 먹으면 수동적으로 변하지 않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플레이를 중간중간에 섞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그 팀이 결정적인 상황 또 어떤 좀 위기의 상황 또는 관리해야 되는 상황 여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여지도 그래서 생기고.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젊은 선수들만 잔뜩 모으는 어떤 팀이 있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중요한 큰 경기 때는 경험 있는 선수들이 감독이 요구하지 않아도 그럼요. 해주는 게 많아요. 네. 어? 알겠어요? 네. 경험이 있은 선수들이 이렇게 좀 있어야 된다고 뼈대를 가지고 있어야 이게 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어린 선수들도 배우고 어딘지 다 알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연장을 갔는데 네. 야, 연장도 결정적인 기회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이게 또 인터밀란의 힘이 그 아저씨들 두 명이 차로놀루도 그렇고 미키타리안도 그렇고 두 명이 이제 지치면 빠지잖아요. 네. 그런데 또 프라테시 이런 선수가 있어요. 프라테시, 지엘린스키가 들어왔죠. 네, 지엘린스키도 이제 폼을 좀 올려야 되는데 어쨌든 네. 프라테시 같은 선수는 그때 조커로 나오기 참 좋은 선수예요. 이런 선수들이 같이 있으니까 네. 역시 연장까지 힘을 받는 거고 그 상황에서 결국은 프라테시의 동점골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시스트가 누굽니까? 타레미입니다. 타렘이었어요. 야. 타레미가 등지고 이걸 버텨주고 리턴. 또 그런 조커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역전골이 나왔고요. 저는 이 경기 최고의 선방은 얀조모가 뭐 많이 있었지만 그거. 마지막 연장 후반에 야말의 그 왼발 인프론트를 존모가 막아냈는데 그 선방. 진짜 와. 이거 이건 미친 뭐, 선방이죠. 진짜 미친 선방. 네. 연장 후반 막판에 야말의 슈팅을 막아낸 얀존모. 최고의 그거는 세이브. 차는 순간 뭐 들어갔다고 모든 분들이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궤적이 대단했기 때문에. 네. 네, 존버가 이제 뭐 MOM을 받은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거를 맞습니다. 막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연장전을 봤을 때 저는 무슨 느낌 들었냐면 바르셀로나가 워낙 흐름을 가져오는 것까지 좋았는데 그 아치르비의 실점부터 했던 에너지 레벨이 주체할 수 없이 조금씩 떨어지는 떨어졌어요 연장 가서는. 부분. 많이.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네. 야말도 힘이 조금씩 붙였어요. 얘는 안 지치네 이런 생각하다가 후반 가니까 힘에 붙여서 맞아요. 턴오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 연장 가기 직전에 야말이 마지막 찬스가 한 번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힘에서 밀렸거든요. 맞아. 예. 그 결정적인 수루 패스에서 맞아요. 예. 1대1 찬스. 1대1 찬스가 들어왔는데 네. 힘이 밀리면서 이제 거기서 슈팅 맞습니다. 어떤 밸런스가 무너졌거든요. 그게 약간 점점 기세가 인텔의 남아있는 힘이 좀 발휘가 되면서 특히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라테시 지엘린스키 들어오면서 인자기 감독의 그 판단도 좋았고 에너지 레벨을 채워야겠다. 그러면서 프라테시가 사실 제가 인텔의 경기를 이제 리그 경기를 중계를 좀 했는데 프라테시가 내려앉은 팀 상대로는 효과가 많이 없는 편이에요. 예. 이렇게 공에 대한 어떤 볼 터치가 많은 유형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챔피언스 리그나 이렇게 오가는 상황이 많을 때 공수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전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상대적으로 노출 공간이 많았을 때는 이렇게 한 방이 좀 있더라고요. 예. 적절하게 프라테시 투입은 효과를 결국은 봤죠. 인자기 감독도 물론 교체를 해야 되는 중앙 미드필더들의 에너지였지만 역시 약간 기대를 득점에 대한 기대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프라테시를 넣었죠. 프라테시도 골 또 잘 넣으니까. 네. 네. 잘은 모르지만 인테르 교체도 야무졌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반면에 이제 바르셀로나는 사실 믿을 만한 교체 카드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레반도프스키를 종료 직전에 투입시키면서 네. 뭐 이대로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연장까지 갔던 거.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렇게 인터밀란의 결승 진출. 네, 네. 축하드립니다. 인터밀란 팬분들. 와. 몇 년 만이야? 4년 만인가?
2022-23 시즌에 23. 이제 갔다가 트래블에 재물이 됐죠. 그렇죠. 22, 그러니까 23. 결승 진출이. 결승 진출. 그러면 이제 2년만. 2년 만이네. 인천- 그렇죠. 예. 4년 만이 아니고 2년만. 인철 감독이 4년 동안 가서. 2번 올라갔어요. 네. 챔스 결승을. 그렇죠. 인터밀란 와 야, 글쎄요. 상대가 이제 누구냐의 문제인데 결국 파리가 됐습니다. 이게 네. 제가 1, 2차전 직접 하셨죠. 네. 중계를 했는데 1차전 때는 사실은 돈나룸마 키퍼의 선방들을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죠. 네, 그쵸. 돈나룸마의 엄청난 선방이 있었고 그 경기 최고의 이 선방은 트로사르의 슈팅 막아낸 거예요. 아, 네, 돈나룸마 그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이거 10명이면 9명 못 맞습니다. 파포스 낮게 깔려고 예, 하던 그거 그 못 막아요. 슈팅이잖아요. 돈나룸마이기 때문에 막은 거예요. 어. 그 손끝으로 막아낸 건데. 오, 그거부터 해서 이 경기는 글쎄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아스날의 셋피스에 좀 고전을 했어요. 파리가 셋피스 수비가 좀 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스날이 아예 그거를 준비를 하고. 계속 공략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전체적으로 홈 경기지만 경기 내용적으로는 그 부분에서 성공할 뻔했어요. 메리노 선수의 헤딩골. 들어갈 뻔했죠. 물론 VR로 취소가 됐지만 네. 여러 부분 라이스의 킥에 의해서 세트피스에서 득점이 있었지만 취소가 됐었고 네. 전적으로는 수비를 단단히 하면서 한 골 승부를 노리는 뭐 이런 이기는 경기를 하고 원정으로 가려는 그런 컨셉인데 그게 아스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게 돈나룸마가 무조건 잘한 거예요. 그 경기는. 네.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아스날 원정에서 파리가 1대0으로 이기고 왔는데 아스날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뭐 했냐? 팬들이 다 느끼셨겠지만 파티가 못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트로사르 선수가 전방에 나왔지만 조금 묶여있고 고립되고 무언가 좀 파괴력이 떨어지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네. 메리노가 허리라인으로 내려가고 라이스가 6번 롤을 맞는 상황에서 그렇죠. 2차전 가면은 이제 두 선수가 한 단계씩 다 올라가서 원래 하던 역할을 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2차전에는 원정이라도 메리노가 가세하면 조금 더 셋피스나 또 공격에서 힘이 있을 것이다. 네. 라이스의 박스투박스 공격 가담이 조금 더 활발히 효과를- 진행되면서 좋을 것이다. 네. 그래서 아스날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팬들이. 그렇죠. 특히나 네.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도 좋은 모습 보였잖아요. 그 시스템으로. 네, 메리노를. 윤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거는 네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는 그렇고요. 네. 박정규님 본머스전 롯데 돌렸다면 어떻게 됐을지.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왜 이해가 좀 되진 않아요, 저는. 본머스전에 그래서 본머스전에 주전들을 거의 내보냈기 때문에. 그렇죠. 파리는 아예 풀 로테이션을 거의 시켰고. 완전 뭐 패배했지만 네, 미드필더들만 45분씩만 살짝 교체하면서 세이브를 시켜주고 나머지는 풀 로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완전히 체력적으로 파리는 준비했는데 아르테타 감독은 주전들을 거의 대부분 넣었던 상황을 제가 보면서 물론 지금 2위 자리도 혹시 위험하나 뭐 이런 걱정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거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네. 챔피언스리그 그래서 선수들이 전체적인 핏이 괜찮나 저렇게 뛰어도 아마 그건 피트니스 팀에서 관리를 해주고 네 충분히 아마 보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여기서 로테이션 안 돌리고 들어가도 충분히 됩니다. 간다. 네. 되긴 뭐가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2차전은 사실은 로테이션 실패예요. 제가 보면. 네 이거는 그러면 아르테타 판단 미스가 가장 큰 영향을 좀 줬다고 봐도 무조건 무방하겠네요. 무조건 아테타 잘못입니다. 저 코칭 스텝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파리가 아스톤 빌라 원정 갔을 때 그렇죠. 네, 아스톤 빌라는 피지컬적으로 준비가 돼 있었어요. 돼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막 에너지 피카 압박에 시종일관 그냥 막 조 터졌거든요. 그렇죠. 네. 야, 그래서 제가 그때 빌라는 프리미어리그 팀의 팀 압박 체계가 좋은 팀 상대로는 야 이거 힘들겠다. 근데 파리는 그렇죠. 파리 파리 생제르맹은, 네. 네. 파리 생제르맹이 아스톤 빌라 팀에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아스날도 팀 압박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20분 동안은 좋았어요. 강하게 밀어붙였죠. 계속 밀어붙였어요 아스날이. 그래서
역시 파리가 저 약하구나. 홈이라도 저 압박, 팀 압박에 고전할 수밖에 없구나. 쉽지 않겠구나 했는데 웬걸? 큰 틀에서 보면 한 25분? 제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면서 25분, 30분 선수들이 호흡하는 걸 보면 조금 느끼고 그렇죠, 알잖아요. 그렇죠. 표정, 호흡, 몸짓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힘들어하더라고요, 벌써부터. 이거 오버페이스다, 약간. 야, 그리고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나서 후반에 다운됐습니다. 네, 하고 싶은 걸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코칭 스텝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본머스전을 투입했던 이유는 단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흐름 자체를 그냥 팀 흐름을 조금 더 가져오기 위해서 그냥 이 체제로 왜냐면 전술적 변화를 가져가진 않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흐름을 가져오면서 이거 하고 본머스전 이기면서 흐름 좋게 해서 한 번에 쫙 밀어붙이자 라는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결과적으로 완벽한 실패로 이어진 것 같아요. 흐름을 잡아야 되는 경기도 근데 이것도 감독 판단이잖아요. 로테이션을 시켜서 그렇죠. 흐름을 잡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감독 판단인데 네. 결국에는 이 완전히 뭐 아르테타의 잘못된 오판이죠 이거는. 그리고 에너지가 있을 때 전반 한 20분까지 찬스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연속으로 한 3번의 찬스 중에 특히 외대고르의 그 세컨볼 슈팅. 와 사실 거기서 이것도 돈나룸마. 그 1, 2차전 사실은 돈나룸마가 매겨 살렸다고 봐야 돼요. 네. 그 슈팅도 제가 볼 때 10명이면 한 8명은 못 막지 않았어요. 아예 안 보였어요 시야에서. 네. 빡 바닥에서 나와. 그거를 막아버리는데 그거 엄청 셌고 키퍼들이 거기서 그 강한 슛을 팔로 이거를 막아내는 게 보통 거기서 이게 팔 힘으로 그거를 막는 게 그게 엄청난 그 사실은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맞고 들어가거나 뭐 그걸 사실 막기가 힘든 구석의 강한 슈팅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막았다는 거. 야, 돈나룸마. 그러니까 거기 흐름에서 실점이 됐으면 그러면 아스날도 몰랐죠. 그 분위기 타고 네. 전반 한 40분까지 그냥 압박 에너지 그냥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골을 못 넣고 결국 흐름이 이제 넘어갔죠.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이제 파비앙 루이스의 원더골, 프리킥 상황에서 파비앙 루이스의 가슴 터치 이후에 원더골이 터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돈나룸마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저는 돈나룸마를 뚫었던 그 시간이 한 골이 사카가 있었잖아요. 그게 너무 180분 시간 중에 너무 뒤쪽에 발생이 됐어요. 조금 더 앞쪽에서 한 골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뭐 1차전이라든지 아니면 전반 초반이라든지. 맞아요. 한 번 정도는 선수들이 뚫어냈어야 야 이거 계속 시도하면 된다 맞아요. 라고는 어떤 이게 동기부여가 생겼을 텐데 계속 조기족족 다 막아내니까 선수들도 슈팅 코스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문제가 생긴 역시 것 같아요. 덴벨레가 2차전 못 나온 선발로 못 나온 상황에서 네. 바로 콜라를 최전방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파리가. 네. 근데 이제 덴벨레 있을 때보다 확실히 공격진들이 마무리 세밀함이 부족했어요. 부족했어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는 야 이거 오픈 플레이가 한 단계 클래스 높은 공격을 가진 팀보다 팀이었던 파리는 덴벨레의 존재감이 있었기 때문인데 한 단계 낮은 단계 내려온 클래스의 느낌. 공격진이었거든요. 네. 느낌이.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프리킥을 허용해서 실점을 했던 파비앙 루이스의 가슴 터치 왼발 원더골이 나왔던 상황에 그 반칙을 했던 것도 계속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이제 수비 전환되고 선수들이 밸런스가 조금 무너지고 힘이 떨어질 때 결국 반칙으로 맞아요. 끄는 거예요. 네. 네. 결국 그것도 연관됐다고 좀 보입니다. 무조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리가 예상치 못한 프리킥 찬스에서 득점을 또 할 수가 있었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결국 스코어가 2대 0까지 가니까 아스날은 더 급해지면서 체력은 없는데 밸런스는 잃게 되고 네.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네. 결국 그 상황에서 후반까지도 뭐 이렇다 할 임팩트를 주지 못하다가 그 상황을 사실 한 번에 버티던 하키미가 이제 골 넣어서 그 페널티킥을 또 막아내면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를 조금 줬었어요. 그렇죠. 예. 라얀 그거 못 막았으면 이제 확 선수들이 꺾였을 텐데 그 동기부여 살려줬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역시 이게 에너지에서 뭔가 그거를 쭉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상황에서 결국 뭐 하키미의 또 원더골이 터졌죠. 네. 그 실점 통합 3대 0이 되니까 사실상 끝난 거죠. 끝났죠. 그 이후에 이제 골을 넣긴 했는데 사카 선수가 너무 늦었고. 근데 빨리 제가 볼 때는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이름값보다는 조금 더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는 선수의 투입.
공격을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하네리 선수도 그 투입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요. 젊은 선수들, 에너지 있는 선수들 다 넣어서 차라리 에너지 싸움으로 무언가 변수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요. 조직력으로. 근데 이걸 또 못했어요. 네. 아테나가 뭔가 늦고 한 템포 교체에 대한 부분도 이 결단력이 빨리빨리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 코칭 스태프가 뭔가 이제 경기를 준비하고 경기 중에 대응하는 이러한 부분이 좀 부족했다. 아스날의 코칭 스태프가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결과론적인 그렇죠. 부분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스날 아르테타 저는 이제 이번 1, 2차전 지난 시즌 8강까지 올라왔고 이번 시즌 4강까지 올라온 것은 좋은데 아르테타 감독이 확실히 안정성을 1차적으로 굉장히 많이 추구하는 그럼요. 수비가 네, 제일 수비가 좋고 실점이 제일 적은 팀 아닙니까? 그리고 굉장히 프리미어리그. 보수적인 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전적이 플랜 A에서 변수를 가져가는 것에 있어서.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약간 대응적인 부분은 좀 아쉽지 않나. 오히려 이런 큰 경기에서 본인의 머릿속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그렇죠. 뭔가 이거를 좀 잡음을 일으켜줄 수 있고 상대에게도 문제를 발생시켜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에 좀 주저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전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맞아요. 네. 반면에 이제 역시 그런 부분은 엔리케 감독이 유연하죠. 유연하게, 노련하고.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 인터밀란도 올라왔는데 시모네 인자기 감독은 제가 뭐 계속 이 감독은 전술적으로 제가 볼 때 되게 좋은 감독이에요. 일단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주 유연하게 여러 패턴으로 선수들이 능동적으로 맞아요. 1차 빌드업을 풀어서 갈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맞아요. 효율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심리적인 어떤 힘도 있고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전술적으로 현재 있는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운영을 잘하는 감독이 좋은 감독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감독. 그래서 저는 뭐 뒷담하든 여기든 원투펀치든 얘기할 때 항상 시모네 인자기 감독은 저는 상당히 좋은 감독, 전술적으로는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있는 감독이다. 근데 이 결승 갔기 때문에 이제 약간 그동안 사실은 슈퍼 피포 인자기. 네. 그렇죠. 예, 가려져서 네. 네, 시모네 인자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역시 감독으로서 확실히 이번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한다면 감독으로서의 시모네 인자기는 무언가 한 단계 정말 그동안 저평가받았던 부분을 씻어낼 수 있다. 네. 네. 정말 명장의 반열에 다시 한번 더 오를 수 있는 것 같고 정말 유연한 감독입니다. 네. 네. 정말 유연해요. 그래서 결국은 6월 1일 새벽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챔스 결승 6월 1일. 네. 여름이 시작되는 1일 새벽에 미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결승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간단하게. 저는 6대4 정도로 인테르가 좀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밀란이 네, 위에 인터밀란. 있다? 네. 이유는 네. 뭐 사실은 두 팀 모두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본인들이 준비한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예, 뭐 세트피스의 강점이 있고 경험이 많은 인테르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기동력 그리고 개개인의 어떤 뭐 윙어들의 어떤 대단한 기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공격력이 막강한데 제가 그 차이가 좀 발생되는 거에 딱 하나는 인테르는 파리 생제르맹과 같은 유사한 팀을 바로 직전에 경험하고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이제 바르셀로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결은 좀 다를 수 있어도 어느 정도 하나의 방향성은 좀 비슷해요. 윙어들의 어떤 공격력 그리고 풀백대까지 높게 올리면서 전폭적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거. 물론 이제 수비 위치는 조금 더 파리 생제르맹 좀 더 이제 밑으로 무르긴 하지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인텔의 입장에서 이런 결 우리 한번 직전에 한번 고비를 넘고 와봤는데 이거 우리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게 다시 한번 생길 것 같고 오히려 파리 입장에서는 인테르 같은 팀을 과연 상대를 해봤는가? 지금 아스날 그리고 뭐 아스톤빌라 모두 리버풀까지 강한 압박 속에서 우당탕탕하는 공수가 빠르게 오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오히려 빌라가 1차전 치를 때가 인터밀란처럼 오히려 약간 네, 맞아요. 네. 약간 그런 감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인테르 같은 팀을 상대해보지 않았던 느낌이 좀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오히려 파리가 거기서 열쇠를 찾는 게 인테르가 열쇠를 찾는 것보다 좀 더 어렵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글쎄요. 뭐 위원님은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5대5 정도. 중간중간에 선수들의 어떤 폼 또는 변수 음.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 진짜 5대5 봅니다. 지금 뭐 충분히 그 정원 위원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또 일리 있는 얘기긴 한데 근데 이게 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아예 몰라요 어떻게 될지. 네. 그리고 이제 진짜로. 그렇게 정말 뭐랄까요? 두 팀 모두 힘겹게 그렇죠. 올라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위기들을 다 겪으면서 파리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 세 팀을 다 떨구고 네 맨시티도 리그 페이지에서 이기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럼- 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프리미어리그 팀들을 다 박살을 내고 지금 사실 온 거예요. 그렇죠. 물론 경기 내용적으로는 다 뭐 힘든 시속 게임이었지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마지막에 인터밀란인데 저는 오히려 사실은 프리미어리그 팀이 약한 팀들이 아니었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근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경쟁력을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인터밀란도 바르셀로나를 꺾었어요. 네. 그렇긴 하지만 이거는 너무 이제 파리 상제르맹은 사실 저는 리그 페이지 볼 때는 리그 페이지 끝날 때쯤에는 이거 우승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아직 그 폼에서 지금 다시 조금 저하된 거거든요. 약간 네. 파리가 리그 페이지 막판에 이제 한창 좋을 너가 때. 스테이지 들어갈 때 그때 느낌은 야 이거 우승하겠다는 네. 느낌인데 지금은 약간 이게 저하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축구 선수 팀의 폼이라는 게 약간 이게 곡선을 탑니다. 지금 파리는 약간 처질 때 또 덴벨레도 막 완전히 네, 그쵸, 가져가지고 그쵸. 네. 처질 때 올라온 거예요. 네, 오히려 약간 네. 반등할 수 있게 됐고. 근데 오히려 결승전 사이클 앞두고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인터밀란이 파리를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네, 인터밀란은 무언가 물론 사이클이 있긴 하지만 기복도 지금 너무 커요. 공격진들의 네. 기복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절실하게 그래도 딸깍딸깍 결정적인 상황들을 잘 또 만들었지만 또 결승은 모르는 거고. 모르죠. 네. 네, 이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네, 인테르는 리그가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것도 있어요. 파리야 뭐 이미 우승 확정지었고 네.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파리의 지금 흐름 경기만 보고 우리가 네.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 그 전에 또 잘했던 그럼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네. 때문에 이거는 조금 좀 섣불리 예단하기 쉽지가 않다. 음. 저는 그런 입장. 그래서 저는 일단 5대5 지금 시점에서. 근데 5월 말, 네 진짜 앞두고 결승을 앞두고는 그때는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직 네. 3주가 있기 때문에요. 인텔 입장에서 오히려 부상자가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리그 경기를 어쨌든 선수들이 좀 뛰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하고 있는 결승 매치 성사가 됐습니다. 유로파리그 맨유 대 토트넘. 네. 맨유는 야 진짜 약간 문도 받쳐주고요. 네. 일단 주포였던 산셋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서 1, 2차는 다 못 나왔잖아요. 네, 팀 내 최다골이죠. 네. 거기에 이제 센터백 비비안 선수의 이야, 퇴장과 바로 그게 또 페널티킥. 그니까요. 네, 그 의도적으로 이렇게 잡은 행위 자체를 또 퇴장까지 거기서 원래 이 중복 그 카드 그 문제 때문에 완전 의도적인 이런 행위 이거 아니고서는 그냥 카드 정도만 나가는데 네. 네, 퇴장까지 나왔습니다. 거기에 피켓까지 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완전 무너졌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빌바오 홈 분위기는 와 역시 무섭구나 이런 초반에 그런 흐름을 있었죠. 느꼈지만 엄청 몰아붙였는데. 결국은 맨유가 3대0 네. 1차전 이기고 왔죠. 네. 그 2차전도 결국은 윌리엄스 형제가 둘 못 다 나왔어요. 부상이고 산체트는 없었고 네, 비비안이 또 징계로 빠지면서 이거 사실 거의 차포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빌바오가 네. 정말 힘든 경기를 시작했는데. 네, 올드 트래포드 와서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경기인데 와, 근데 진짜 맨유도 와, 공격진은 진짜 마무리가 너무 형편없었어요. 가르나초, 호일론도 좀 답답했죠. 마지막에도 추가골 넣긴 했지만 그런데 그나마 맨유는 희망이 지금 마운트가 지금 폼에 올라오고 있고 오, 그러니까요. 아마두 디알로가 이제 폼을 복귀했고. 완전히 올리면 야 이거 공격 파괴력 확실히 올라오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큰 경기에 항상 뭐 카세미로 또는 또 맥과이어가 물론 실점의 빌미 패스미스가 있긴 네네네. 했었지만
이런 선수들이 또 이렇게 좀 중량감 있는 경기를 해요. 네. 네. 응? 그렇죠. 카세미르도 연속골을 넣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후벤 아모린 감독의 전술도 뭐 초반보다는 확실히 이제 어느 정도는 베스트 윤곽을 맞춰놓고 네. 이제 밸런스를 잡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여져요. 맞아요. 리그 성적은 좋지 않지만. 그렇죠. 네. 맨유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모린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게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녹아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편차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복이 좀 큰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수들의 컨디션에도 많이 좌지우지도 좀 되고. 근데 이거를 이제 유로파리그 22일에 맞춰서 온 힘을 딱 맞춰서 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제일 그러게요. 중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때 만약에 진짜 뭐 아니면 도처럼 도가 나와버리는 그렇죠. 네, 이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진짜 멸망전. 토트넘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아마 결승전 앞두고 결승전에 복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폼을 아마 조금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여전히 근데 지금 포스테콜 감독이 그래도 단판 승부 때 이겨야 되는 경기 때 약간 실리적인 특히 선제골 넣었을 때 그런 운영도 좀 병행하면서 네. 무언가 결과를 내려는 그런 노력도 하고는 있어요. 맞아요. 네, 그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팀 전력은 저는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손흥민이 가세가 되면 되면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뭐 마운트든 이런 선수들이 폼이 올라오고 아마두 디알로가 다시 나오고, 폼 올리고 네. 그래서 윙백으로 나설 수 있고 뭐 이런 식이 된다면. 진행이 되면 확실히 이 경기는 우와 진짜 멸망전 꿀잼 멸망전 그렇죠. 우와 이거는 진짜 양 팀의 희비가 결과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리는 네. 최고의 유로파리그 결승이 되지 않을까. 토트넘 입장에 제가 좀 궁금한 게, 그 전에 보였던 맨유를 상대로 했을 때 좋은 모습을 최근에 보여줬었잖아요. 리그나 뭐 그렇죠. 맞대결에서. 근데 그때는 사실 굉장히 높게 라인을 올리면서 일명 이제 맨유를 몰아붙이면서 흐름을 가져왔었는데 오히려 유로파리그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실리적인 판단하에서 경기를 운영해 왔단 말이에요. 그럼 결승전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는 좀 궁금해요. 사실 맨유는 어떻게 할지는 좀 보이는데 토트넘은 과연 실리적인 판단을 할지 다시 한 번 더 아니면 아니야 우리 맨유 때 이런 걸로 잘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높게 올리면서 풀백 올려서 해보자라고 할지 위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좀 궁금하고. 글쎄요. 일단 리그는 계속 이제 로테이션을 돌리겠죠. 그러겠죠 이제는. 예. 그래서 이 22일 이 유로파리그 결승에 완전히 두 팀은 이제 올인하는 이런 흐름으로 갈 겁니다. 중간중간 로테이션을 해서 선수들 경기 감각만 유지시켜주면서 그렇죠. 모든 초점을 여기. 이 경기는 선수들이 상당히 긴장된 흐름에서 진짜 이거는 우리 속된 말로 진짜 지면 X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감독이고 선수고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는 분명히 이게 아마 선수들 긴장 많이 할 겁니다. 이 경기. 그리고 장소도 중립 경기. 빌바오로 가서 중립 경기이기 때문에 그 팬분들도 또 스페인까지 와서 네. 바스크 지역에 와서 완전히 두 팀 팬이 갈려서 야 거기서 아마 긴장되는 흐름에서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이제 돌발 변수. 그렇죠. 네, 돌발 변수가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돌발 변수. 뭐 카드라든지 선수들이 평정심을 조금 잃는 잃을 수 있고. 그러한 반칙이라든가 뭐 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것들이 아마 작용되지 않을까. 결국은 전력적으로 봤을 때는 두 팀 물론 순위도 지금 하위권 비슷비슷하지만 팽팽합니다. 그래서 네. 운이 좋은 팀이 이겨야 이길 것이다. 제가 예전에 진짜. 원투펀치 라이브 하다가 어떤 분이 그 말을 하셨어요. 높게 올라가서 떨어진 게 더 아프다. 네. 올라가서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게 더 아프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아마 떨어지는 그렇죠. 팀 진짜 아플 겁니다. 혹시 여기 뭐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로파리그 우승팀이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tab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면은 지는 팀 감독은 그냥 뭐 16위, 17위 팀 으로 마무리되는 감독으로 거예요. 네. 그냥 마무리되고 또 어떻게 보면 경질될 수도 있고 경질될 수도 그렇게 있고. 되고요. 네. 한 팀은 바로 천당으로 가서 챔피언스리그 티켓 따고 네 그리고 선수 나서 보강도 하고 선수 보강도 하고 이렇게 돈도 되는 벌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프리미어리그 팀이 5위까지 진출해 한 한 팀이 팀 더. 어쨌든 확정이 되기 때문에 6팀이 올라가는 거예요. 챔피언스리그 네. 다음 시즌에 네.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박정규님이 이거 스포티비 서버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서버 점검해야 돼요. 이거 챔피언스리그 터질 수도 있어요. 결승전보다 동접 더 나옵니다. 이거 제가 장담합니다.
네, 이거 터질 수 있어요. 이 경기. 네. 그래서 예상 그 수치를 아마 잡아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마 잘 잡아야 될 겁니다. 네. 이거. 와, 진짜. 아, 너무 이게 그러니까 일정상으로 리그 중에 펼쳐지잖아요. 22일이니까 최종 리그 전에 그렇죠. 결정이 되니까 또. 야, 재밌겠다 진짜. 응? 야. 응? 그쵸, 여러분들? 아, 이 참. 이번 달에 제일 꿀잼 매치. 네. 야. 이번 시즌 전체로 봐도 아마 제일 꿀잼 매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날은 전력 뭐 전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가리 받고 뛰는 거죠. 그냥. 그러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우리 손흥민, 이강인 선수를 응원하는 국내 팬들은 혹시 이제 파리도 후반 막판 혹은 연장 승부로 갈 경우에 이강인 선수 나올 수 있거든요. 아, 그럼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도 한국 선수가 나오고 네. 유로파리그 오. 결승에도 우리 한국 선수가 그러네요. 나오는 야. 그런 시즌이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만 나올 수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의외로 예상치 못하게 그런 시속 게임 연장까지 갔을 때 이강인 선수가 히어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런 가능성이 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손흥민 선수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이 두 명의 우리 선수들을 또 많은 팬분들이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다 결승전 무대에 나와주기를 바라면서 그럼요. 그것 또한 꿀잼. 그렇죠. 네. 그것 또한 꿀잼이죠. 이야, 진짜. 그러니까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먼저 유로파리그 결승 나오면 나와서 뭘 했다. 그럼 이제 일주일 뒤니까. 그러면 이제 6월 1일 챔스 결승도 집중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강인 선수가 혹시 또 짧은 시간이라도 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럼요. 네. 네. 뭐 이번 준결승만 봐도 프라테시가 골 넣을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던 것처럼 네. 변수가 많이 나옵니다. 컨퍼런스 맨유 더비도 안토니 대 산초요. 네. 컨퍼런스 뭐 로테이션 노리는데 뭐 우리. 어제 우리는 챔스 티켓이 잘하더라고요. 중요해요 지금. 네. 그리고 이번 어린 선수들 많이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뉴캐슬하고 하잖아요. 뉴캐슬 야, 원정이 이번에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경기. 네, 그래서 막 쿠쿠렐라, 제임스 중앙 미드필더 놓고 막 플레이하고 그러잖아요. 네, 뭐 웰시 컨퍼런스에서. 나오고. 네. 그리고 최고의 공격수 타이릭 조지를 선발로 넣고, 네, 그렇죠? 네. 네, 첼시는 주말 경기 좀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경기 뉴캐슬 원정.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유로 컨퍼런스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네. 근데 뭐 그래도 결승은 갔으니까. 우승은 해야죠. 네, 마무리는 네. 잘하길 바랍니다. 아, 진짜 이번 주말은 뉴캐슬 첼시전이 또 꿀잼이겠네요. 그렇죠. 아이 참. 그거 있죠. 네. 단두대 매치예요. 단주대 매치. 네. 뉴캐슬 첼시전 저는 중계 안 합니다. 네. 어쨌든 뉴캐슬 첼시전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네. 보는 분들 힘드실 텐데. 네. 다른 분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7시 59분. 네. 깔끔하게 1시간.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유로파리그 저 예상해 주세요. 유로파리그요? 예, 결승전. 아, 유로파리그. 네. 와, 이거 진짜 어려운데요. 유로파리그는 진짜 어려운데. 피무치기 결승전. 네. 지금 미리 한번 하고 네. 저는 정말 51대 49로. 네. 51대 49. 예, 단 1%의 가성성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좀 유리하다고. 맨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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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제가 찍으면 다 반대로 돼가지고 준선님 토트넘 우승이라고 해주세요. 정펠레님. 네. 우리 담당 PD님은 어디 예상하십니까? 맨유. 담당 맨유가 많네요. 네. 네. 제가 이제 보데글림트 승리를 다 찍었었거든요. 네. 네. 그랬더니 다 맨유가 이겼습니다. 아하, 저분, 네, 지금 정원 의원의 예상이 상당히 긴장하고 네. 있습니다. 네, 설레발은, 네, 그리고 설레발에서 저는 예상 안 할게요. 네. 네.
두 분 다. 예. 저는 연장 승부 봅니다. 연장 승부. 승부차기 봅니다, 저는. 네. 승부차기. 야, 이거 진짜. 승부차기 봅니다, 저는. 네. 어제 보대1 승리 거신 거 아시네요. 네. 제가 보대 2대1 승리 걸었다가 바로 토트넘이 2대0으로 이기더라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오늘 들어와 계신 준선님, 또 황호성님, 양마리님, 김나 박이진님 다 감사드리고요. 봄비 내리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또 집에 막걸리 한 잔 있으면 막걸리 한 잔 딱 먹으면서 그리고 오늘은 좀 내일 또 쉬시는 분들은 오늘 또 재밌는 영화도 한 편 보시고 그렇죠. 가족들하고 또 얘기도 좀 하시고 음.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투펀치 축구장이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다음 시간은 화요일 날? 네.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고맙습니다.